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이 준비한 디지털 교육혁신 하이터치 정책 토론회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효진 교육연구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정부가 명시한 교육개혁 1호 과제인 디지털 교육이 양질에가 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디지털 교육 혁신이 시작된대요. 그럼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럼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미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 경북에서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고 오늘 하이터치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 하이터치 정책 토론회요? 경상북도의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지. 우와,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바로 저기야.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교육연구사 박효진입니다. 네,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지금 착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하이터치 정책 토론회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경북교육 디지털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가량 경북교육 디지털 교육혁신 하이터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고 무려 8,035명의 목소리를 담아냈지. 우와, 8,035명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정책이 나오겠군요.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정책 연구 결과는 바로 저분이 설명해 주실 거야. 저분이요? 안녕하십니까. 경산 동부초등학교 교사 김미진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경북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의 디지털 역량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경북의 교육 정책에 실증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진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디지털 역량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4,262명, 학부모 2,459명, 교원 1,313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았고 행정구역 간, 남녀 간, 학교급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학생은 학습 상황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지원 상황에서, 교원은 학교 교육 활동 상황에서 목표를 위해 디지털 도구를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먼저 학생입니다. 학생 응답자 기본 정보입니다. 학교급, 학년, 성별, 행정구역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7번째 영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의 신뢰도입니다. 모든 영역이 0.7 이상으로 문항이 신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디지털 역량의 영역별 평균값입니다. 전혀 모른다가 1점, 매우 잘 안다를 5점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평균값은 1에서 5 사이에 분포합니다. 3.8초가 4.2 미만을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대부분의 문항들이 중간값의 범위에 있고 디지털 도구, 정보의 생산, 분석, 평가 영역은 살짝 높지만 디지털 윤리 영역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 영역의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인식 및 실천이 3.69, 개인정보 보호 관련이 3.74, 온라인 언어 예절 항목의 평균값이 3.76, 자기 통제력 항목의 평균값이 3.95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학생들은 디지털 윤리 영역이 비교적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언어 예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정보의 생산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정보의 분석, 평가 영역의 두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을 뿐 아니라 평균의 차이도 큰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큰 폭으로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교육의 영향이 큰지 성숙의 영향이 큰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디지털 역량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준비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미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대부분 비슷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분석 평가 영역의 두 항목, 소통, 공유, 협업 영역의 두 항목, 디지털 윤리 영역의 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지역 학생들의 역량이 읍면 지역 학생들 역량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영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서술 의견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편리성, 환경 보호, 학습 효율성 향상의 장점이 있지만 집중력 문제 등 단점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응답자 기본 정보입니다. 자녀의 소속 학교와 학년, 자녀의 성별, 학교의 행정구역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학부모 디지털 역량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물었습니다.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의 신뢰도입니다. 한 영역이 0.696이지만 0.7에 가까우므로 개발한 문항들이 신뢰롭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디지털 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에 대한 조사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과 학교와 교실 환경,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항목들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고등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부모 서술 의견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에는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책이 더 적합하고 디지털 기자재 활용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의 장점으로 과반의 학부모들이 정보 접근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 교육의 장애물로는 많은 학부모들이 보안 및 개인정보 우려를 꼽았습니다. 또 의사소통 부재를 선택한 학부모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술 의견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할 경우 교사와의 대면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는 것을 우려한 학부모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높은 평균 값을 보였던 디지털 도구 활용 영역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는 평균 3.63,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는 평균 4.29, 자녀가 스스로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3.69, 자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안내는 평균 4.02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학부모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때 본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해서는 경험도 적고 참여 의향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자녀의 학교 급별 디지털 역량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의미하게 높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습 효과와 학생 환경 준비도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학부모 역량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도구 활용 영역의 두 항목은 동지역 학부모의 역량이 읍면 지역 학부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의 학부모들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학부모 서술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학부모들은 자녀의 시력, 뇌 발달, 거북목 등 신체 발달에 대한 악영향과 대면 소통의 부재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함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찬성한다는 의견,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입니다. 교원 응답자 기본 정보입니다. 소속 학교급, 직위, 경력, 소속 교의 행정구역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5번째 영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값이 모두 높으므로 개발한 문항들이 신뢰롭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북교원 디지털 역량의 영역별 평균 값입니다. 디지털 인식의 기초 활용 능력, 교육학적 디지털 활용 능력, 교과별 디지털 활용 능력은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디지털 심화 기술 역량은 낮았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 역시 3.21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식 및 기초 활용 능력 영역 중에서는 개인정보가 중요함을 안다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학적 디지털 활용 능력 가운데서는 수업 및 업무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안다 문항의 평균값이 4.1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온라인 협업 도구에 그룹을 생성하여 학생들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문항이 평균 3.69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과별 디지털 활용 능력 중에서는 교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가 3.97로 가장 높았고 교과 수업을 위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항목이 3.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위 세 영역은 교원의 학교 및 수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디지털 영역이므로 추후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를 계획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그중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항목이 4.27로 가장 높았고 텍스트 코딩 활용 수업 문항이 2.77로 가장 낮았습니다. 디지털 심화 기술은 모든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소수의 우수 교사를 집중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영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중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항이 3.27로 가장 높았고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이 2.78로 가장 낮았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단위로 시행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교원의 학교 급별 디지털 역량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디지털 인식 및 기초 활용 능력 영역 10개 중 9개 문항에서 초등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 중고등학교 교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학적 디지털 활용 능력의 모든 항목에서 중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별 디지털 활용 능력의 한 항목에서 고등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 중학교 교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심화 기술의 두 항목에서 초등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 중학교 교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의 직위에 따른 디지털 역량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항목과 영역에서 교감, 교장이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인식이 교감, 교장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다음은 경력에 따른 교원 디지털 역량의 차이입니다. 경력은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4집단으로 구분하였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교원이 다른 교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자와 고경력 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원의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남성 교원의 디지털 역량 평균값이 여성 교원의 디지털 역량 평균값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식 및 기초 활용 능력 중 두 항목, 개인정보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성 교원의 평균값이 남성 교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교과별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심화 기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남성 교원이 여성 교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교원의 서술 의견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이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면 도입보다는 선별적 활용을 선택권 부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기초 기본 교육, 문해력,
창의력을 계속 강조해야 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기용 교감 선생님께서 정책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정책 개발 연구 책임을 맡은 구미 본곡초등학교 교감 방기용입니다. 정책 제언을 하기 전에요.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생 4,262명, 학부모 2,459명, 선생님 1,314명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구축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초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는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며 수요자의 기기에 대한 눈높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 노후된 기기에 대한 개선인 또는 지급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전용 스마트 교실 구축 운영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안정화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도입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및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시범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여 검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범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의 효과성, 기술 사용의 용이성, 부작용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으로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이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이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혼합형 학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수준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 고급, 기본 등 수준별 연수 과정을 실제 교실 상황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교원 디지털 리더십 리더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지역별 리더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리더 교사들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부모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설문조사에서 보셨다시피 디지털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자녀의 학습 관리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는 학부모 커뮤니티에 파고 들어가서 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에 대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8,035명이라는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경북교육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정책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정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교육청연구원에서 준비한 정책 토론회,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볼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검초등학교 교장 김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K-에듀 디지털 교육 혁신 하이터치 정책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해서 8천여 명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하이터치 연구단의 정책 제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북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는 네 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식 예천초등학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학부모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호명초등학교 조경아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참석했습니다. 구미 여자고등학교 1학년 조예영 학생입니다. 네, 경상북도 교육청 창의인재과 장성애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각각의 토론문 5분을 듣고 나서 자유롭게 질의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패들렛에 올라온 글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가 이렇게 모여서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이 개방성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유현식 예천초등학교 선생님의 토론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천초등학교 교사 유현식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교육 혁신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염려 섞인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이 느끼는 우려사항을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극복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구성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인식 전환이 모든 정책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적 도구인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제 수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 학습 측면과 수업 사례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 측면에서 활용도나 디지털 역량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상북도 교육청 단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문 결과 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기기의 관리나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영역의 문제점과 윤리적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할수록 학생들의 시력 문제 등 신체적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추적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사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윤리적인 측면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질적인 운영과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적인 측면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그토록 바래왔던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합심해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기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 교육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조경아 학부모님의 토론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청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조경아입니다. 오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학부모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 목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가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사 역량 강화 등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특히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기기 가의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독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양한 표현 방식과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 가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해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의 성공을 위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학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 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법과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용 학습 지원 자료의 제공이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지도용 가이드라인의 형태 등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학부모와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된다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교육 성취도를 나타내는 여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디지털 교육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육 방법의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책 트렌드 코리아 25가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교실을 비판하는 말인데요. 이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노력과 협조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변화 발전하는 학교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가 수능 응원곡도 들었는데요. 네,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자리 해주셨어요. 구미 여자고등학교 1학년 조예영 학생입니다. 많이 떨릴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습 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변화가 기대되면서도 약간의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혁신적인 도구가 우리의 학습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 기대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개별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학습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경험에서 벗어나 생생하고 역동적인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교사 한 분이 모든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의 혁신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기 의존과 집중력 저하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 규칙과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책임감 있는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의 제한입니다. AI가 제공하는 답안과 맞춤 학습만을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학교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학습 도구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으로서 저는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따뜻함으로 미래를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변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는 이 기회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장성혜 장학사님의 토론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장성혜입니다. 네, 또 때맞춰 지난 11월 29일과 그리고 오늘에 이어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듣고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로 적었던 내용을 일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아시다시피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상호 연계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 성장을 평가, 성찰하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 시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수업에서 선생님들은 이미 많은 에듀테크를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업무에는 어떤지 살펴보면 경상북도 교육청은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을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끌어가는 디지털 시대에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을 위해서 정보교육 플랫폼 디지털 지식마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좌측에 보시면 건너편에 디지털 지식마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지나시다가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지식마루에서는 디지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그리고 디지털 역량 인증제, 디지털 지식 나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경상북도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다 가입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 및 정보교육 확대 등이 포함돼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를 4개 지원청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AI 교육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를,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북 로봇 챔피언십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로봇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운영했는데 지난 11월 29일 이 자리에서 3층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두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및 팀워크를 통해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디바이스 보급이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학교에 보급되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2개의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설치하고 디바이스 하자 관리를 전담하는 테크 매니저, 또 디지털 수업을 보조하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서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를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육이 점점 강조되면서 디지털 소양 교육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양질의 인정 도서를 개발 보급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많이 대두되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별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의 도구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수업의 내용, 학생, 학습의 특성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그 활용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서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수집을 하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제재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교실에서는 디지털 기기만 줄곧 사용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수업 재구성에 따라서 필요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과 무관한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인터넷은 시도교육청의 전문 장비를 통해서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나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업무를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지만 저희가 토론문 발표해 주신 4분 모시고 함께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면 마이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도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아까 이야기했던 수면 부족의 문제, 그다음에 주의 집중력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중독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지금 어떤 약간 부작용으로 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 이 자리에 모시기가 힘들 텐데 혹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이제 디지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미성년이고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뭔가 이런 사회성을 기르고 인간에 대해 배려하고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서로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그런 체력적인 건강한 문제, 그러니까 AI와 디지털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선생님들이 더 그러면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이 되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 행복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혹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기초 소양의 문제라든가 그 디지털 교육 편차, 역량의 편차 문제, 이것들 아까 제기를 했는데, 네, 선생님 혹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대응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학부모님 말씀을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디지털 윤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학교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교에서 가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과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무엇을이라는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에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과 관련된 이 학습 책자죠, 그리고 자료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인재과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인정 도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심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일선 학교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과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서 개발한 이 인정 도서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일단 저희가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는 이 교육 자체는 교과와 연계하기보다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교 자율 시간에 이 디지털 기초 소양 영역을 편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1, 2학년에 이런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 하는 학교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학교에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아까 교육감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혹시 질의 있을까요? 네네. 최근에 그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습 보조 자료로 해야 한다라는 법이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학교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고 어떤 학교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학교가 생기면,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장 학사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부와 시도에서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정교과서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교과서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교육 자료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로 선택된다고 해서 그 교과서를 모든 수업에서 모든 차시에 계속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그렇지 않은데 현장에서는 너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아직 법제처까지 그리고 국회까지 통과된 게 아니어서 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교육부와 함께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순서도 있어서 이상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이테크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계속 지적되었듯이 교사들의 하이터치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이 앞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경상북도의 좋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질문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게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장학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상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3개월간의 현장 연구와 그 결과 발표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전 신청자가 학부모 포함해서 150여 명이 넘었었는데 아마 앞선 행사의 이석 안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공유된 내용을 정리하여 저희가 현장과 그 다음에 교육청에 연결하여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북교육청 연구원은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